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스스로 칭찬한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고통. 영화 멘탈에 나오는 한 여성의 짧은 시입니다. 마라광장 5번째 시간, 다큐멘터리 영화 멘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광장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달팽이고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이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저도 저번에 예명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미쌤. 네. 네. 안녕하세요. 진혜입니다. 네, 진혜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입니다. 네. 오늘은 오프닝에서 소개한 대로 본격 정신 상담 다큐 영화 멘탈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그렇게 잡았던가요, 거기서? 네,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영화는 일본의 다큐 감독인 소다 가치히로 감독이 2008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 코랄 오카야마 병원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을 인터뷰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심리치료를 하는 할아버지 의사 야마코토 마사토모는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 사람들이 좀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봤나 하고 리뷰를 찾아봤더니 이 영화를 보면서 치유를 받는다거나 그들의 삶을 같이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리뷰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쌤부터. 사실 오늘 되게 좀 조촐하게 모여서 그 원인이 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떤 왜냐면 원인이었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다큐를 10년 전에 사실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인가? 근데 되게 큰 영화제에서 이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 영화를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제안을 드리고 나서 이제 멘탈을 보고 나서 오늘 딱 왔는데 이렇게 네 분이 있는 걸 보고서는 이 영화 너무 어려웠나 보다. 좀 다음부터는 객관적 시선으로. 제가 더 어려운 책인데? 네. 이제 그런 생각 좀 가졌으면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한 번 또 영화를 봤는데, 저는 여전히 어쨌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물론 거친 것도 있고 좀 인터뷰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지루한 지점도 있지만 그 영화 갖고 있는 인물들의 그런 모습들에서 가지는 좀 진정성도 되게 컸고, 마지막에 저는 엔딩 장면이 좀 여전히 저한테는 울림이어서, 뭐 그 얘기 좀 다시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0년 전에는 정말 처음 영화를 이제 그때 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제 주변에 사실 정신장애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는데 너무 거기 안에서 봤을 때 너무 낯설면서도 되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좀 놀라움과 또 한편은 반성도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2015년부터 저 여기 이제 마인드 라디오와 함께 당사자분들을 만나고 나서의 또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가 좀 더 익숙하면서도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독이 조금 어쨌든 대상을 좀 대하는 시선에서의 좀 예를 들면 인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초보적인 질문들에서의 조금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배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도 계속 제도적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되게 그 늙은 의사와 그 직원들이 가지는 그 당사자와의 끈끈한 연대와 애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왠지 방송 스포일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결론까지. 네. 네. 진혜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목은 멘탈인데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이제 직원분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있고 그 공간 안에 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인데 누군가에겐 직장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 공간과 되게 잘 붙어 있구나 이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연결된 마음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저는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봤어요. 네, 편하게 봤고 그리고 마침 또 지금 저희 지금 5월이잖아요. 근데 시기도 약간 그런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막 푸른 나무 하면 옷차림도 저랑 비슷하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10년 전 영화이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지금 내 시간에 다른 공간을 이렇게 보는 듯한. 그래서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특히 또 의사 선생님과 이제 당사자분들이 만나는 그런 면담, 상담을 저희가 직접 보는 적은 없잖아요. 저희랑 이렇게 라디오 수업 중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만났던 선생님들은 어떤 걸 물어보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정말 저렇게 일상을 나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약간 엿보는 느낌?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도 근데 되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옆에서 나도 약간 같이 듣는 느낌이 들으면서 요즘 어떤 생각 하실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가끔씩 그 장면 중에 자연, 이렇게 나무라던가 이렇게 하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양이 나오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많이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다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 뭐 동물, 식물 다 뭐 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특히 뭐 얼마나 달라.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친구랑 절교해서 죽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나랑 똑같아. 휴지 안 주고. 네. 그래서 나도 막 휴지 어딨어 이제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막 정신 없으니까 막 자기가 뭘 입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일 때 나도 그날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저분 만나고 싶어. 이제. 되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셨네요. 네. 또 길었나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너무 다 얘기를 하면 뒤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요, 저. 다 하셨어. 같은 얘기를. 결론은 그냥 저는 편안했다.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저 틈새를 또 이용해야 되겠구나.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야마모토 선생님의 그 무심한 듯한 대답, 하는 그 대답과, 뭐 저 사람 의사 맞아?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꺼낸 그 반듯하지 않은 그 메모지, 찢어진 그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려주고 몇 단어를 써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병원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게 세월이 묻어있다라는 느낌 들고 그 의사 선생님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여지는 공간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종일 흡연 가능. 그렇죠. 정말 그걸 보고 너무 이 병원이 어떤 자세로 그 환자들을 대하는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되게 세 분이 다 다른 결로 영화를 봤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도 처음 오프닝이 되게 저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여성이 약간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절교를 당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울고 있는 여성한테 휴지를 안 주고 자기 코를 닦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그냥 툭툭 던지는데 나도 저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선생님이 막 우리가 보는 그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게 좀
화려하거나 그런 의사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쓰나 있을 법한 동네 그쵸. 할아버지. 그러니까 마치 그 책 속에, 그러니까 일본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실제로 있다는 거에 대해 저는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어쨌든 이 영화의 거의 주인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도 이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의사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쵸.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게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강연의 수익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 해도 일반 의사들을 가지 않는 정말 맞아요. 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벌겠어? 뭐 얼마나 이런 벌겠어? 거였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분이 어쨌든 이거를 뭐 직원들은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신념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자꾸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활동, 이제 간호사들, 방문 간호사 분들을 이제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딱 말씀하실 때 생뚱맞게 네모 위에 너무 좋았죠. 동그라미 3개를 맞아요.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약간 와포 형성에 이런 게 도움이 될까 막 이랬었는데, 그것들 딱 보면서 서로가 진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오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신념의 생각인 것 같고 이게 또 이 영화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만 그냥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서로 다를 텐데 똑같은 해결된 언어로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게 잘못됐다라고 바라봤던 것들을 그분은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되게 오랜 기간 살아왔던 삶의 연륜과 철학들이 아주 곳곳에서 표현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강연 보면서 같이 그려봤거든요. 네, 저도 네. 마음속으로 네. 막 근데 그거를 하시고 딱 주변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다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걸 주시는 게 미디어 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그게 요점이고 더군다나 이게 정신장애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미디어 쪽에서 소외된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든지 환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당사자 중심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다니. 이런 게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모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 그림 하나에 되게 많은 걸 주셔갖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혹시 또 뭐 로미쌤은 어떤 부분? 저도 이제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간호사가 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그 사연을 들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혼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야마모토 선생님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그 정도 활동을 했던 것들은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스가노라는 그 남자친구 그 센터에 왔던 네. 당사자분하고의 18시간 공부했죠. 예, 과거의 사연이 나오잖아요. 맞아.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먼 거리를 이 선생님이 찾아와서 나고야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구나. 이제 이런 얘기 사연들이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 평범한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노 씨가 쓴 그 문집 같은 네. 거에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면서 제가 적어놨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표현을 하는데 그 분이 쓴 시도 좋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너무 반응들이 존경스러워 맞아요. 너무 신이라고. 좋으신 분이야 신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와 대단하다. 저도 같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혜는 혹시 어떤 좀 선생님과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시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는데 왠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지금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겹쳐지는 장면이 많은데 이렇게 막 안개 낀 막 그 강가 있잖아요. 그 강에 작은 배 위에 있는 노젓는 뱃사고 그런 선생님을 떠올랐어요. 그분이 되게 나이 드셨는데 그냥 뭐 날씨가 어쨌건 간에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약간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만 안개에서는 되게 뭔가를 이렇게
통찰하고 그러려고 딱 정신을 차리고 도인 같은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동행으로 되게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막 그냥 그림으로 좀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첫 장면부터 그랬지만 그냥 이렇게 막 정말 꾸깃한 종이에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꾸깃한 종이가 되게 중요해. 예. 근데 진짜 삶이 우리가 뭐 맨날 새 것만 만나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도 뭐 요새는 막 다 자기 개발로 막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그냥 구겨진 종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준 게 되게 좋아서 그 장면 보는 순간 저도 그 약간 모나미 같은 볼펜이었잖아요. 대단한 볼펜도 아니고 만년필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끄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면들 그리고 그분 좀 이렇게 삶과 뭐 철학과 이렇게 나의 듦과 이런 게 다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되게 온전한 사람의 한 모습을 보는 거 물론 그 영상에선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나이를 저렇게 우리도 들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이제 당사자분들과 같이 하는 식당에서 그날에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주인공이니까 뭔가 더 클로즈업도 아니고 그 밥 먹는 식당 무리 하나 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먹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맞아요. 그냥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 분이 제가 마지막에 되게 좋았던 게 단기 목표를 가져봐라. 뭐 책을 읽던지 해라. 근데 그런 목표를 갖고 실행을 할 때 우리들 중에 누구한테라도 얘기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분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있는데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분한테 막 얘기하는 게 되게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되게 열린 소통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선생님은 어디 있든지 다 자연스러워. 맞아. 어디 있든지. 그냥 길거리 산책하다 만나도 그냥 안녕 인사하고 갈 것 같아.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그 활동가가 모르는 활동가가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부모에 너무 이렇게 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부모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당장은 바꾸긴 힘들겠지만 서서히 의견을 물어보면서 떼어야 한다는데 너무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저런 분이 정말 많아야겠다라는 우리도 물론 주변에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발견을 해준 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암시되는 것들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 실내 병원 안에 나뭇잎 모빌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그 전체 영화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맞아. 보여져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불안정한 어떠한 인간에 대한 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입새를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나중에 이 야마모토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살아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안 계셨을 때 이 공간을 또 누군가 저렇게 이렇게 이걸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저는. 직원분들도 워낙 그분이 그렇게 자기보다 직원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그분들도 정말 돈을 여기 직장의 개념보다 정말 그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애정 어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중년에 어제 오랫동안 거기서 그 중간 관리자로 일했던 한 여성이 이 병원에 오지 못하는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해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놀러 간다. 가서 같이 수다 떨고 뭐 공연 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외부 활동들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한 더 그런 부분도 있을까 봐 주말마다 저렴한 이벤트를 계속 광고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에 그냥 내가 여기서 돈만 버는 사람이다로 한다면 할 수 없는 그 풍토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서 저기는 정말 계속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이 되게 좋았던 게 그냥 당사자들이나 그게 이상적으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들도 들어갔던 게 정부 지원 없이는 무리다. 전 이 말이 되게 지금의 인건비로는 너무 힘들다. 운영이 힘들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걸 꾸려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건이 힘들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기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나 거의 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에서 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런 쪽의 일에서는 이 의사 선생님의 정말 그 마음은 되게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복지가 전 결합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가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 무리다. 이 말이 정말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여기 다큐멘터리 이제 만드시는 지금 감독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소다 감독님. 네. 입이 잠깐만 소다가 안 붙어요. 네. 소다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으시대요.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미리 등장 인물도 만나지 않고 대본도 없고 뭐 혼자 10가지 원칙인데 다 말하기는 어렵고 혼자 촬영하고 그러니까 연출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편집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친절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감독님들이 좀 보셨을 때 영화적인 면에서는 좀 어떠셨는지 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뭐 언제 발병하셨느냐라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던질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서 이거 되게 예민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사전에 그런 관계성을 만든 다음에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 막 던지고 가끔은 이제 이 시선이 카메라를 좀 대하는 시선이 그 좀 약간은 여성의 몸을 대하는 시선들이 조금은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선이 결국은 이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처음 봤을 때 그 시선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감독의 질문을 제가 따로 뽑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이제 제가 뽑았는데 좀 불편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까 뭐 이런 우리 할 수 없는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적어봤는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그 시간 관계 속에서 이분 당사자분들하고 관계가 좁아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뭐 불편한 지점을 떠나서 제가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음악이나 아니면 그 나레이션이 없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감정을 뭐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음악을 쓴다든지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해석해서 그거를 말로 풀어간다든지 이런 지점이 아닌 게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혼자서 이 감독이 혼자서 영화를 촬영하고 마지막 편집까지 혼자서 모든 걸 마스터를 했더라고요. 네, 혼자 그래서 다 해야 된다는 게 자기 원칙이라고. 그래서 참 고집도 세고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가 이 당사자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말 2시간 넘게 있으면서 되게 좋은 감정으로 잘 보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지점. 오히려 네. 나레이션이나 음악이나 네. 뭔가 편집이 조금 더 과했으면은 좀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그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이 커튼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비장애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이분은 이제 그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 표현을 한번 써보면은 정상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커튼을 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신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을 향해서 커튼을 치기도 한다. 그 커튼은 편견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저는 되게 놀라웠고 이분은 40년 동안 자기 병을 안고 있어서 그게 좀 성찰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병세가 좀 호전이 되니까 이제 상대방도 들어오고 눈에 정상인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구나라는 표현을 쓴 게 예. 저는 우리 그 작년에 했을 때 마인드 라디오 동아리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아리 했을 때
우리 진혜쌤은 어떤 좀 느낌이셨,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해서. 아, 근데 영화상에 나오는 분들 보면서 다 우리 연예인들 생각났어. 그러니까 동아리는 네.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가 밀도 있게 가는 팀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인권적인 이야기들도 네. 되게 많이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제가 궁금했어요. 아, 저는 그 성찰이란 단어를 방금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찰은 지금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사자 선생님들 만났을 때 그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보는 아까 커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에서 커튼을 치건 간에 자기 자리를 잘 살펴볼 수 없는 사람 성찰 안 한다는 건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관계 맺기가 사회 편견으로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성찰 많이 하신 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뭐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찰 안 하는 사람 그럼 뭘로 기준을 짓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뭐 성공적으로 뭐 거기 이제 선생님도 돈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일시적이죠.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 진짜 완전 무릎을 딱 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간 동아리 하면서 특히 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가 밀도 있게 가니까 아 저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되고 발견이 됐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느꼈던 거는 이게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강사 선생님들이 더 이제 이렇게 주도를 가지고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동아리는 강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앞에서 다 나오시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다 대본 쓰시고 얘기를 꺼내시고, 저희는 이제 주제만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상황만 도와드리지. 근데 정말 되게 많이 끌어내시거든요. 근데 그 끌어낼 수 있는 시점이 아까 그 성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느꼈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리 모른다면 그렇게 막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시니까 더 협업이 잘 되고 풍부하게 나오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왜 이렇게 시 읽어주고 막 오 대단해요 막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웃고 막 전 그 장면 너무 좋았고, 사실은 동아리 수업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상되는. 그때. 예. 그래서 막 서로 읽어는 거 막 칭찬해주고 막 너무 공감하고 맞아 막 이러고. 예. 저는 그 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시 문집, 스가노 씨가 쓴 문집이라고 저는 표현을 시와 함께 있는 문집, 시화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보면서 되게 저는 좀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게 엄마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고 12년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 배고파. 그런데 정말 마음이 맞아. 쿵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엄마나 아빠에 대한 감정이 되게 있을 텐데 배고프다는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 게 좀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성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저는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전부니까. 이거를 그 분이 읽는데 다른 분들의 그 반응도 저는 너무 놀라웠고, 이거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도 이거를 읽으면은 저는 되게 감동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다함 센터에서 발간한 시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두 분이 저희 로미쌤이랑 진혜쌤이 수업을 가셨는데 거기에 조금 시집에서 기억에 남는 거를 한 편씩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저희 마인드 라디오 교육팀에 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이 나왔다는 걸 알고 저희가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했던 선생님들 것만 계속 찾다가 이제 다른 선생님 이걸 보면서 제일 좋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슬픔이라는 그 시인데 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용인정신병원 3년 만에 있다가 순양 엄마를 만나서 퇴원을 했는데 5개월에 있다가 고모와 내 동생 찾으려고 동두천에 시청까지 갔다.
이름 석자, 지복자. 막내 고모 이름을 물어봤는데 연락처 받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다. 동두천에서 만나서 3년 만에 막내 고모를 보고 울었다. 지금 있는 남편이 우리 막내 고모와 나하고 울고 있는 것 보고 이산가족 찾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동생도 찾고 너무도 기뻤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선생님의 그동안의 자신의 사연이 그대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라는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석자 딱 이 여기에서 저는 완전히 딱 꽂혔어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마음과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사연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느낌 들어갖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선생님 누구냐고 막 만나고 싶어갖고 막 그 복지사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그 이해하기는 되게 쉬운 시인데 네. 들을 때 조금 맞아요. 마음이 같이 아픈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시인 같았어요. 시인이죠. 네. 쓰는 그러니까. 순간에는 정말 그러니까 시인이신 저는 거죠. 이 책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글이 주는 힘이나 시나 사진 같은 문화예술 쪽에서 주는 힘들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읽고 싶었고 우리 진혜쌤도 어떤 좀 시를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네. 저는 같이 수업하셨던 분인데 장재만 선생님이라고 말씀보다는 기타를 들 때 더 입을 많이 쓰시고 네. 그리고 평소엔 되게 과묵한 편이신데 한번 좋은 추억 얘기하시면 이제 그 웃음이 좀 무장해제 시키는 풀어주시고 어떻게 웃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따라할 수 없는데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네. 진짜 네, 보고 네. 싶네요. 그래서 참 그 시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을 때의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표정이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특히 기타 치실 때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시를 읽겠습니다. 후회는 말자. 장재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후회는 말자. 또 다른 미래가 올 테니까. 가족에게 잘 못했던 것에 후회는 말자. 앞으로 잘 지내면 될 테니까. 매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는 말자.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면 될 테니까. 인생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죄송해요.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들어도 제가 듣고 싶은 말인 것 같네요. 이 시를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 장재만 선생님이 글쓰기를 이렇게 막 즐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이제 좀 누군가 이렇게 좀 자극을 주면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그냥 저희가 추측 건데 저희가 글쓰기 수업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담아있는 문장은 평소에 말씀하신 거를 이어보면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그랬을 때 얼굴과 그래도 지금 앞으로의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정말 다르시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려고 있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용기와 힘을 내서 센터에 다니시면서 당사자분들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거 인정하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드러난 것 같아서 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집도 나오고 이 문집을 저는 이렇게 문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스가노라는 분이 자기 문집을 얘기해 주니까 또 다른 여성이 자기도 단가가 생각났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 게 저는 되게 좋은 거 되게 소규모지만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게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혹시 그 제가 느끼기엔 약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 혹시 기억하나요? 예.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 네 분이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자기는 힘들었지만 너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뭐 너무 그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가는 게 이게 어떤 치료, 그러니까 개인이 좀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면은 이걸 같이 이어주고 하는 작업들을 활동가들이 같이 연결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 병원에서는 그 치료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되게 저는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미디어나 문화예술 쪽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더 눈에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분이 침입자라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침입자라는 표현을 쓴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침입자가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 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건지 저질렀지 모르겠다는 게 그리고 스스로 통제를 못하겠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낙인에 아니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지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내가 그 침입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 사건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네. 일단은 그 시퀀스 자체가 이제 어쨌든 방문 도우미에 네. 의해서 이제 이렇게 요리도 배우고 그렇죠. 아니, 그 반찬 집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서. 다른 분들은 다 사실은 뭐 한 여성분도 보여줬긴 했지만 이 집안은 상당히 정말 여기 사람이 살까 싶을 만큼 온갖 쓰레기야 정리되지 않은 속에서 그 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분이 이게 외부인들과 단절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방문 도우미 통해서 요리도 배우면서 그 침입자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저는 느껴졌던 게 이분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구나. 그 힘듦을 그냥 단순히 그 집안의 어떤 깔끔하지 못함이나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전쟁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지쳐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진짜 이게 긴 싸움이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느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까 이제 로미스에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그 범죄 물론 이제 어떤 범죄에 있어서 그 개인의 어쨌든 그걸 말고 그냥 병적 그걸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진짜 이게 이분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도 되게 우발적일 수 있는 이 제어되지 않음에 대한 어려움들을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이 되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줬던 장면이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수업을 가면은 사람들한테 그 기사를 보면 어땠어요 하면은 반은 되게 무섭다. 자기도 그 사람들을 만날까봐 되게 무섭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몇몇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할까봐 무섭다.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거에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안도감 같은 게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되게 무례한 그런 언론들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심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침입자라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되게 슬픈 단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들 너무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게 그래도 그 오랜 기간 그 할아버지 의사분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어쨌든 그 병력들이 오랜 기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막 아까 그 커트 말씀하셨던 40년이고 정말 그분도 5년에 한 번 주기씩 할 때마다 사실은 그 끈을 잡았던 것들은 어쨌든 이 병원과 그 도움이나 어쨌든 계속 사랑과 이분이
오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침입자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엄청 싸우고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력이 정말 그 단순히 이 치료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것에 대한 무거움과 힘듦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절절히 느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한 오랜 기간 그분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을 자립을 위해서 그런 관계망들이 계속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은 그 마지막 입새? 끈이죠, 끈. 끈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어쨌든 되게 많은 그 의사 선생님은 많은 희생을 해서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언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야 할 시간도 있을 테고 그 주변에서 사람을 아무리 키워놓는다 해도 그걸 유지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내 선의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외부의 지원이나 뭔가 이런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면서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직원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누구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건데 당연시 되는 희생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타자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고민하게 됐던 게 아까 커튼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 이 이제 감독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 한 그 생각이 나는 게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의 상처의 붕대를 감싸주는 거다. 그러면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독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험한 적 있지 너도?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자기 안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거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마인드라도 교육할 때 기억 남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가 뭐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미쌤한테? 네, 그래서 저는 순간 그렇게까지 비쳤나 내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눈치도 빠르시다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약간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지고 요거를 받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듣는 거에서 약간 불편 그래 나는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반대로 이렇게 느꼈을 때는 약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의외의 질문을 좀 받을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끼리도 이제 서로 이제 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도 깊은 질문들도 막 하시고 이럴 때도 있으시고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는 존재고 우리는 뭔가 계속 질문을 던져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계를 또 커튼을 쳤던 부분들도 있던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으세요, 로미쌤? 네. 근데 아니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다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뭐 사실 보따리 예술 강사들이 가지는 그쵸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숨길 수 없는 너희가 그런 돌아다니면서 애쓰는구나. 이러면.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이렇게 저희의 상황을 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럴 때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뒤에 중간에 대사가 쭉 나오다가 사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어쨌든 활동가 입장에서는 5시 퇴근인데 그 한 분이 무례하게 막 들어오셔가지고 집에는 안 가시잖아요. 계속 그래도 신발을 가달라고 신고. 가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크게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집에를 안 가시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좀 무례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아무리 이게 그 기능이나 뭐 이런 증상들을 이해한다 해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마지막에 그걸 왜 넣었을까라는 게 저는 끝났는데 되게 조금 약간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훈훈하다가 갑자기 시 읽고 막 그래갖고 감동 갔다가 갑자기 되게 다른 공간에서 그 장면으로 엔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셨는지 우정 쌤이 좀 얘기해. 저 이제 막 왜 이 영화를 선택했어? 막 이런.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영화 추천했던 정도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봤지만 이 앞에 이제 휴지를 자기 코를 닦는 의사와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너무 울림이 있어갖고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약간 계속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결국 이 힘이구나. 뭐 내러티브나 스토리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인상 깊은 그 장면이 저 이제 뒤통수를 빡 때리는 느낌이었는데 이걸 다른 분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활동가 입장으로 저 이제 당사자 입장으로 이제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분이나 관계하시는 활동가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내용을 몰라도 봤으면 했던 부분들이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사실 이 소다 감독도 전혀 사전에 어떤 인터뷰나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찍기 때문에 사실 그 시선이 결국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다 감독이 이분을 되게 길게 사실 그분이 그 전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엔딩에 뚝딱 나와갖고 무리하게 막 신발을 신고 와서 막 걸어 다니면서 카페트 위로 막 다니면서 전화를 이제 하는데 이 전화 내용도 사실은 민원 전화인데 되게 불친절한 그분 이제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의 계속 것들을 하고 감정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노동을 당하고 있겠죠.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은. 근데 그걸 되게 길게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 이제 활동가 분은 되게 어쩔 줄 몰라. 빨리 퇴근하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퇴근하려고 짐 내놓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담배도 근데 이제 은연중에 장치적으로 뭐 이렇게 담배를 이제 밖에서 그래도 피우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이 사실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운동화는 실내화였던 거예요. 실내화였고 그분은 약간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의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가실 때에는 이제 의족을 신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는 정말 계속 왜 운동을 안 벗지? 왜 활동가는 왜 운동화 신는 거 뭐라고 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걸 마지막에 운동화를 실내화처럼 벗으시고 딱 의족 그걸 신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구나라는 생각이 결국 그게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멘트가 뭐 여관을 가시나요? 뭐 그렇게 호텔을 갔는데 발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의족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런 편견과 어쨌든 그런 일상에 계속 또 노출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어디 잘지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이 모습이 결국은 이 감독이 보여주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저도 정말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냥 한 첫 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활동가 분이 비록 안절부절했지만 운동화를 벗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그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쨌든 이제 장애인분들 보는 이 부분이 아니라 누구든 나를 다른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비록 이 감독이 되게 불편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카메라의 그 시선 자체가 결국 우리의 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뒤에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정쌤도 말하셨듯이 이 영화가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보기에 힘든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더불어
마인드 라디오에서 하는 저희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치유가 되지만은 그분들을 이해하는 뭐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는 아니겠지만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됐는데 이제 우정 쌤은 마지막 장면과 첫 장면에 콧물 닦는 장면이 그것만 봐도 2시간을 좀 버틸 수는 힘이지 그렇죠. 않을까. 의사 선생님의 그 지루하시더라도 꼭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그 무뚝뚝하지만 동요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무덤덤한 그런 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힘을 좀 느껴졌던 그런 모습들과 마지막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진혜 쌤은 좀 어떤 장면이 기억에 저는 남으세요? 장면도 장면인데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단어들이 너무 지저분한 공간. 근데 그걸 왜 우린 지저분하다고 생각할까?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집이 지저분해서 저는 그렇게 안 느꼈나 봐요. 저도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아까 공간을 채우는 거는 되게 깨끗함, 뭔가 세련된 물건 이런 거보다 그냥 제일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영화 볼 때 처음에는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바빠서 치울 시간이 없나 보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청소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그러니까 깔끔해서가 아니고 너무 안 깔끔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엔 그게 안 들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선생님이 이제 워낙 되게 개성이 강하신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표정도 막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보이는 예, 가만히 전화도 사실 심상치 않았으니까 사실은. 근데 나중에 뭐 운동화가 저는 운동화를 왜 안 해서 신지 이런 거보다는 왜 나갈 때 운동화 정리를 안 해놓고 나가? 아, 그렇게 보일 수도 그냥 있겠다. 다른 시선이야. 그러니까 던지고 저 일하시는 분 지금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저거까지 지금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의족받아서 오히려 아니 왜 저걸 정리를 안 해놓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간도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도 그렇게 막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아주 깔끔한 공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저한테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진짜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은 안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침입자분 얘기하신 것도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나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다 쏟고 있으면은 누가 볼 때는 아니 왜 이걸 못 치워 이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못 치워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예. 맞아요. 힘들면은 못 치우죠. 저는 못 치우겠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자기 변명처럼 이렇게. 아니 저희 대표님이 자꾸만 청소기를 돌리자고 하는데 네. 저 힘들 때 못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안 하잖아. 말을 해야 되겠네. 근데 저도 제가 아팠던 적도 있고 애도 아프지만 사실 그럴 때 그런 게 주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중요 순위가 지금 잠을 1시간도 더 자는 게 중요하고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청소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런 누군가를 보면은 되게 오기 힘든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포용해주는 병원이 그렇잖아요. 내 집과 별로 다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문턱이 낮고 가기 쉽겠다. 내가 꼭 너무 힘들 때 막 옷차림만 신경 쓰기 힘든데 그냥 그대로 집에서 막 뭐 묻은 거 입고 가도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이는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그게 편하게 느껴져요. 지내는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공간과 자체가 좀 편안하게. 주변이 되게, 네.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깔끔한 영화를 아니지만. 그런 걸 원하시면 그렇지만 저는 좋았다. 저는 편안하고 오히려 더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공간이었거든요. 네, 진혜 좋습니다. 선생님 보기와 다르네요.
로미 쌤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밤 장면이잖아요. 아까 이제 우정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쵸. 제가 이제 저도 해석이 이해가 됐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약간 돼서 영화를 할 때 옆에 해설사가 있어서 영화를 봐야 되겠네요. 우리 방송을 꼭 들어야 되겠네. 네, 영화를 그랬으면 했으면 이제 그렇게 좀 들었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신발 신는 장면도 저도 이렇게 되게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저 카메라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활동가가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장면보다 저는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밤에 그 빠져나가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현실로 돌아간 이 사람과 우리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뭐 별반 다를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닥칠 일일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한편으로 낮 장면에서 그 마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분들이 그 마당에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수다 떨고 뭐 이런 장면이 딱 두 개가 되게 대비됐었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한 여성분이 맞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면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업에 가면은 하늘이 너무 좋다, 막 네. 바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좀 장면들이 인상 깊었긴 하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인드 라디오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라광장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의 끝을 야마모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목표를 정해봐. 일주일 내로 책을 끝까지 읽는다든가 그런 것을 정한 다음에 우리 중 누구한테도 괜찮으니까 자네가 일주일 동안 뭘 할 건지 이야기를 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유하게 된다고나 할까? 함께 하지 않아도 경험을 나누는 걸세. 그렇게 하면 누군가와 유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네.